네, 김장렬의 업사이드 들어왔습니다. 1월이고요. 새해가 되면 다들 아마 기대하고 계시는 이벤트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인데요. 오늘 또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또 전기 그리고 전자 IT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 이 CES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CES 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올해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네네.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CES가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CES는 그 약자에서 보다시피 전자, 가전 제품 원래 이렇게 시작했어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근데 뭐 이제 TV, 냉장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새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동차 모든 그 테크놀로지가 IT 중심으로 융합되다 보니까 이 가전 또는 거기서 확대돼서 IT 관련되는 전 세계의 3대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1월 초에 일어나는 미국 라스베가스 매년 있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CES가 그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거는 2월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콩그레스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또 있고요. 그렇죠. 9월 달에 독일에서는 IFA라고 또 가전이 있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하는 이 행사가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끄는 이유는 연두 교소라든지 스피치에서 새해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이랄까 이런 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많이 참석을 하는데 무려 한 20만 명 가까이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가로 기업으로 따지면 한 700개 가까이까지 참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의 유수의 그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CES에서 보통 보면은 주최 측에서 이제 뭐 슬로건 같은 걸 내걸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이번 주제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all together 그 다음에 스페인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all together, all one. 이게 참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모든 것이 함께 간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건 뭘까요? AI 시대니까 더 연결이 쉽다는 얘기잖아요. 연결되면은 자동화 기기도 연결이 되지만은 모바일 우리가 이동하는 거니까. 모빌리티 관련되는 그 자동차도 연결이 되고 AI도 연결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AI가 모든 생활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AI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인지되고 각인되는 시기였다. 어느 그렇죠.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증명하면서 좀 더 모든 그 응용 분야에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내세운 것이 CES AI가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all on 모든 것이 하나로 집착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풀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하는데 키워드는 매년 초에 하는 거니까 작년의 키워드, 작년 이맘때 키워드 했던 거랑 비교하면은 좀 인식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초에는 메타버스, 예, 그랬죠. 모빌리티, 헬스테크, ESG, 게임 이랬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살아남은 거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것이 이제 새해 복도 핵심입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예. 작년에도 헬스테크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푸드테크는 또 비슷한 약간 다른 개념인데 어떤 무게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AI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쪽에 이슈가 돼서 제가 봤을 때는요. 새해 벽두부터 AI 반도체랄까 바이오 이런 쪽에 좀 주가들이 좀 더 이제 하드 캐리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CES의 키워드에서도 우리가 함의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AI의 광범위한 확대 그다음 키워드가 가장 중심적인 건 모빌리티 헬스케어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푸드케어까지 올 한해 CES를 관통할 그런 주제, 키워드 좀 잡아주셨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컨퍼런스, 혁신상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미 이전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CES에 주목해볼 만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네네.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1월 4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죠. 예. 이제 매일 한 두 개 정도의 키노트 스피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초반에 첫 번째 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날에 보는 지멘스하고 퀄컴의 AI 관련 스피치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AI 시대에서 뒤처진 것 같습니다.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뭐 비전 비슷한 거를 스피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꼽는다면 인텔의 AI 시대에 대한 비전, 이거를 스피치에서 좀 어텐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한 2, 3일차 때 들어가면은 월마트가 있는데, 아까 유통 말씀 나왔는데, 그 월마트는 이제 식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에서의 AI를 활용한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여기는 고객과 접점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수없는 납품업체가 있는데 납품업체 받아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이 문제없게 들어오게 하느냐는 것을 대화 형식으로 마치 챗봇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품업체하고의 대화 협상 AI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월마트가. 그래서 유통 기술을 이끄는 기술이라 해서 저는 인텔과 월마트의 이런 AI 관련되는 그 스피치가 가장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업체의 그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네.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대차 그룹도 있고 SK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른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 시대에 완전히 서막이 개막이 됐는데 물론 현대차 주식보다는 현대 오토웨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를 많은 거를 기술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관련되는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좀 조사하면은 혁신상 수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CES 주간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스타트업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30개 정도가 이제 수상을 받았다 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서도 뭐 비전 AI 기술을 사용해서 상품 이미지를 탁 하면은 바로 온라인 페이지하고 콘텐츠가 자동 생성되는 스튜디오 랩 이런 회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캐나다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그 프로세스를 연결시켜주는 로보틱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혼다 같은 경우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서의 접이식 모빌리티도 나오고 AI 로보틱스 모빌리티가 혁신상 30개 중에서 각각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에 좀 주목을 하시네요.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기술, 모빌리티라는 키워드와 맞춰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혁신상 수상작에서는 AI, 로보틱스, 역시나 또 모빌리티가 좀 얘기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CES와 관련해서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한 3주 동안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랠리가 있었던 것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되는 반도체주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그 이제 바이오주도 올라왔는데 삼성증권에서 연휴에 우리 쉴 때 오늘자 날짜로 CES 관련되고 올해를 바라볼 때 주도주 찾기의 시작이잖아요. 첫날 여기서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를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근데 CES 관련되는 주로 한 3가지 테마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AI 반도체 관련돼서 앞전에 그 방송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반도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요. 그러니까 리노 공업은 거기 이제는 그 소켓 하는 회사인데 수혜주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리노 공업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형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이 계속 올라오는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첫 스타트가 하드 캐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아까 모빌리티잖아요. 오토바이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리스트 중에 하나 꼽았고 텔레칩스라고 자동차용 그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칩 설계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얘기를 했고요. 아까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LIG 넥스원은 방산인데 이제 로봇을 새롭게 해가지고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 초에 지금 1월 달에 한 2-3주 정도의 강한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80% 동의하고 20%는 경계를 하는데 80% 동의는 맞아요. 그 거의 확률적으로 맞는데 20% 퀘스천은 올해는 작년에 많이 사실은 장이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 장도 20몇 프로 올랐고 우리나라 장도 20% 올랐기 때문에 그 폭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1분기 지나가기 전에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대형주가 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룸이 지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삼성하이닉스, 그다음에 덜 오른 LIG 넥스원 정도는 지금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사람은 다른 생각 갖고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관련돼서 만약에 온디바이스 쪽에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노고 말고 삼성전기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자율주행차가 되면 말이죠. 일반 자동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지금 전기차가 자율주행합니다만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이론적으로 일반 자동차 대비했을 때 순수 전기차를 봤을 때 6배 정도의 삼성전기의 부품 중에서 MLCC라고 커패시티가 있거든요. 예. 요거 제품의 수혜가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측면이 이어진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중대형 종목으로서는 어텐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도면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는 나올 수 있겠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한번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거죠? 관련 종목 추가 리스트라고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노고, 뭐 저기 현대차, 현대오토에 뭐 다 가고 좋은데 LIG 넥슨 좋은데 네네. 개인 투자가들은 스몰캡 거 많이 좀 이렇게 향유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 리스트는 여기까지 있는데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떤 뭐랄까 대표주를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반도체 중에서는 설계하는 반도체,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PSR 10배, 15배, PER 25배, 50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난달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온칩스, 오픈엣지, 에이즐랜드, 퀄리타스 반도체 있는데, 자율주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텔레칩스도 있지만, 넥스칩도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고, 로보틱스에서는 아까 LIG 넥스1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조금 더 룸이 있죠. 많이 오른 종목을 바로바로 따라가지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특히 로봇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AI나 자율주행도 스몰캡에서 흥분을 보겠다면 이런 종목이 좋긴 한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태치하는 이런 거 보시고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레벨에서는 상당히 좀 아주 단기적으로 얻기 어렵고 그래서 아까 대형주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나 하이닉스 이런 쪽이 또는 오늘은 주제가 아니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바이오, 대형주 예. 이런 쪽으로 관심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낫고 이러한 관련 종목 추가 리스트 스몰캡들은 좀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장이 작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여기서 한 10% 이상 올라간다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약간 경계감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ES는 즐기시되 들어가는 타이밍은 좀 조심과 경계를 동시에 가지면서 대형 중심으로 일단 스타트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지난해 연말 강한 랠리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고 조정 가능성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CES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은 정말 강하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CES를 즐기시되 종목들에 대한 진입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